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고 화끈한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아마 국내 뉴스에서는 못 보셨을 텐데요. 미국 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야,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자, 미 의회에서 문재인 청문회를 하겠답니다. 문재인 청문회. 미 의회에서. 이건 뭐 세계적인 개구력 아닙니까? 정권 붕괴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발 레짐 체인지 들어갑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 방문 예고한 저승사자. 그녀는 왜 문재인을 만나려 하냐? 바로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죠.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와서 이제 일정 진행하고 있는데, 에브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12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비무장지대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예방 및 주한미군 부대 방문 등 전방위 군사 정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일본에서 박지원하고 일본 내각정보국장 같이 3자 대면하고, 그리고는 미국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DMZ 시찰하고, 그리고 501 정보여단,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 보고받고, 그리고 문재인 만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왜 대북 정보 유입을 거부시키냐 라는 따끔한 그런 항의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인즈는 아마도 야간에 뭔가 한국에서 새로운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사가 뭔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힘을 받고 뭔가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미국에서 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힘받고 해라. 소신있게 해라. 라는 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2019년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시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이 문재인을 향해서 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국 뭐 다 이렇게 진행됐죠. 그러니까 이번 헤인스 국장의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헤인스 국장은 의도된 동선이냐? 도쿄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장 떠보고 온 헤인스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일본 정보국장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만약에 따로따로 만나면 나중에 나 그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같이 만나서 3자 대면 시켜서 박지원이가 딴소리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3자 대면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회동은 새 정보기관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협력 가능한 사안들을 모색한 자리로 정책 결정보다는 정보 판단에 더 무게를 뒀다 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일본에게도 물어보고 박지원에게도 물어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판단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핵미사일 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를 우리는 더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정보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자 대면 하고 나니까 3자 대면 때니까 뭐 엉뚱한 소리 못 하고 박지원 그러죠. 이 각국의 이제 정상끼리 더 잘 지내야 된다. 과거는 있자. 이때까지 반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던 것들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이제 불리해지니까 정상들끼리 잘 풀자라고 하는데, 문재인이 잘 풀 수 있을지 저는 뭐 거의 능력 없다라고 봅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 헤인스의 방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은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인스의 방안과 때를 맞추어 미 국무부, 의회 할 것 없이 문재인에 대한,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이 누군가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미 정부 의회에서 문재인과 대한민국 정부를 성토하고 까기 시작합니다. 자, 미 국무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중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국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죠.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지난해 6월 5일 한국의 기독교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으로 쌀과 비타민, 성경 등을 담은 용기를 한국 바다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막혔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등을 막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기타 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위협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 등 가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종교와 신앙,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과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와 탈북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가지고 연합뉴스 같은 우리 국내 언론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분명히 저보다 영어도 잘할 텐데 그 기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고 제목을 뽑고 기사를 적고 하는 것은 의도된 왜곡이지 않을까라고 밖에 의심할 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보고를 보고. 한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보다 국민 생명을 더 중요시한다 라고 타이틀을 뽑은 겁니다. 이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집회 금지시키고 교회 예배 뛰어서 앉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단계가 올라가면 교회 아예 그냥 뭐 오프라인 예배 금지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를 좀 뭔가 억압을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국민 생명 때문이다 라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보고서에 나온 많은 발표 중에서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북한으로 뭔가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종교가 완전히 그냥 통제되어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종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막았다. 왜? 김여정이가 불쾌한다. 그것 때문에 막았다.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이걸 지금 성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 국무부가 문재인과 한국 정부를 깠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데 미 국무부의 관영 매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가 완전히 대통령, 즉 문재인의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극딜하는 기사를 메인에 띄웠습니다. 5월 13일 현지 시간인데요. 전부 문재인 이렇게 나오는데, 존 시프턴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 국장의 인터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도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 국장은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똑같은 자들이다. 제가 방금 놈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근데 뭐 놈자자니까 뭐 뜻은 그래요. 아무튼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똑같다라고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 국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노동신문의 표현의 자유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똑같다. 왜? 그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과 문재인의 이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 정도로 문재인을 최악의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서슴지 않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동맹국, 세계 랭킹 10위의 경제대국의 수장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왜? 그동안 너무나 열받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잘 인터뷰 안 나온 사람인데,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이 말이죠, 인권 변호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칭 인권 변호사 호소인이죠. 그런데 여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라면 무엇이든 강력하게 반대한다 라는 사람이다. 그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재인의 인격을 그냥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인격을 이렇게 표현을 잘했네요. 셀레스티 아링턴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이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완고하게 고수한다고 해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임기 1년도 채 안 남은 주제에 지금 북한하고 대화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미국한테 처맞을 짓 하지 말고 그냥 실속 챙겨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 시민이 된 자국민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와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인권 문제를 불필요하게 건드리는 우를 범했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재점검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은 한반도 내의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문재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맥스웰은 뭐라고 하냐? 문재인 진짜 바보다. 아니 지금 이 경제 문제 모든 것이 산적한 이 현안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들고 나왔는데 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들고 나온 이 인권이 바로 전임 트럼프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주장하고 나섰던 정부가 바로 바이든 정부인데 바이든 정부가 도저히 그냥 넘어가고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스스로 연출했다. 바로 박상학 대표를 지금 억제하고 있고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수소가스, 헬륨가스 업체들까지 지금 이잡듯이 뒤지고 있고 전방 지역에 도대체 날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각 일선 경찰서에 전부 다 조사해서 보고해 라고 하고 있고 이거 저도 아는데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의 안보동맹이자 한미동맹은 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또 북한에 맞서서 싸우는 안보동맹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가치동맹이기도 하다라고 문재인 스스로 그 전임 박근혜 정부, 그 이전 이명박 정부,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다 그렇게 주장해 왔었어요. 가치동맹. 자 그러면 니들 인권이란 가치 지키냐? 라고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처맞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걸 스스로 했다라고 데이비드 맥스웰은 지적하고 있는 제 바보 아니야? 그 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국무부 관영 매체가 완전히 그냥 문재인 특집을 그냥 때려내더니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미 의회 관영 매체 RFA도 또 합니다. 같은 날이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문제는 물론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 두 문제 모두 우리가 가진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함께 다루어졌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 인권을 다루거나 국가 안보를 다룰 때 또는 양자 간의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이나 양보는 없다. 라고 국무부의 데니엘 네이들 종교자유국장이 RFA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를 양보 안 한다 이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젖혀두면 이게 뭐냐? 바로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우리는 트럼프하고 달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인권을 여기다 드러내버리면 뭐가 달라? 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좀 레임덕 상황 3년차 4년차도 아니고 첫 해인데 그게 될 리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인권 이걸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안보와 인권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갔을 때 해결했을 때 더 시너지가 있지.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을 뒤로 제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RFA와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국무부 의회 관영 매체죠. 여기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이 판이 도대체 어디에서 열린 회담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거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표명했다. 일본 관계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정권이 핵 폐기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핵 군축 협상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일본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나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거 핵 군축 협상? 그럼 북한을 핵 보유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지금 막 한겨레나 이런 데서는 막 그런 식으로 막 환호하고 있죠.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서 했던 사람이 이 회의에서 라고 하면서 일본은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핵 보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비핵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에서 희망 가지는 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살짝 만들어주지는 않을까라는 거 언감생심 꿈 깨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국무부 그리고 국무부 관익매체, 의회 관익매체가 이렇게 문재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마구마구 때리더니 이제 국방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 국방부 실무진들하고 미국 국방부 실무진들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양국 국방부 장관 전략회담이 있죠. 거기에서 논의될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미국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요.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원래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의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상정될 의제들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 성격이 강하다. 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주한미군 훈련장 실사격 보장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주 사드기지 보급 차단과 관련한 문제도 최우선 관심사로 제기했다. 이거 하면 주로 한국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놓는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회의 분위기가, 회담 분위기가 부드럽지 않다. 이견이 많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주한미군들이 28,000명 이상의 주한미군들이 훈련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주 사드기지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막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또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이자들 또 이렇게 와서 데모하라고 친절하게 일정까지 자 미군차 몇 대 오늘 들어가요 내일 들어가요 라고 공고해주는 이 정부. 그래서 전국에 계신 좌파 여러분들 반미 운동가 여러분들 다 성주 사드기지 앞으로 모이세요. 괄호치고 괄호 닫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일 들어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집합금지 안 해요. 집합금지 안 해요. 성주 사드기지 앞에는 코로나19가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검사도 안 하겠죠. 일부러. 아주 오랫동안 검사 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와 사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 병사들, 군인들의 이 삶의 질을 완전히 그냥 떨어뜨려 놓고 전투식량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열받는 것이죠. 오죽하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게 동맹이냐? 라고 화를 냈겠습니까? 그걸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다 이거예요. 자, 국방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자 지난번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 미 의회에서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한 주체가 바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인데 여기는 공화당의 민주당의 또 상원의 하원의 아니에요. 초당적인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초당적인 그리고 상원 합동위원회입니다. 그 합동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청문회 하겠다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존중을 갖기 위한 열쇠는 진실과 정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정보를 제한해 정보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 같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온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반대되는 것이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말이다.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의 행동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문재인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정치인이 해야 할 말을 미국 정치인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맙긴 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훌륭하긴 하네요. 그리고 너무 잘 됐다 싶습니다. 올해 말에 미 의회에서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상하원 합동 청문회를 문재인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내년 초에 한국에 대선 열리죠. 그런데 올해 말에 문재인 청문회 하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디 미국 니들이 감히 우리 대통령 청문회를 해?
하고는 막 그냥 뭉치겠습니까? 아니죠. 야,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오죽하면은 저렇게 되냐? 부끄러워 죽겠네. 이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문재인은 그냥 최악의 인물 인증인 것이죠.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반인권적인 모든 그냥 나쁜 부정적인 수식을 앞에다 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인권 변호사 호소인 웃기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미 정부, 미 정치권에서 시작하는 한국의 레짐 체인지 작업입니다. 제대로 마지막에 진짜 제대로 한번 쪼르기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올연말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 의회,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언론들, 전문가들 전부 문재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때리더니 미 의회 상하원 합동 문재인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나올 정도로 최악의 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문재인 천주교 세례명이 디모테오라고 하죠. 제가 어디서 좀 열심히 좀 찾아냈는데 이게 바로 디모테오가 군중들에게 곤봉과 돌로 맞아 죽는 모습의 벽화입니다. 뭐 왜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다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워낙 저지르고 있는 일이 많아서 말이죠. 그런데 디모테오님 천주교 신자시면 그냥 그쪽에 계시지 왜 대한민국 불교의 3대 성지 불보 사찰인 통도사 입구에 왜 살라고 합니까? 기 흐트러지게.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